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뜨거운 문제인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뭐 일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이 사교육의 문제가 심화된 계기, 뭐 그게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그 학원 등에 대한 위헌 사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뒤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50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교육을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대학생 과외까지 이제 금지가 되어서 저도 뭐 언뜻 이제 뭐 적발이 돼서 뭐 처벌을 받는데 뭐 알고 보니까 뭐 참 그 일반적인 뭐 당시에 이제 저도 월 대학생 과외 같은 경우에 주 2회 월 30만 원 내외, 그러니까 월 8회 9회 이제 그 가고 이제 월 30만 원 내에 당시에 굉장히 좀 큰 거액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평균적인 그런 시세였고, 뭐 좀 고위층이나 상류층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위에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적발된 사례는 막 정말로 없는 고학생이 이제 한 월 10만 원 이제 뭐 이웃들에게 이제 하다가 적발되고 해서 이제 뭐 좀 안 됐다, 불쌍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좀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육공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학생 가해가 이제 일부 이제 좀 그 금지에서 풀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소규모 보습 학원이 좀 풀리다가 뭐 논술 학원이 풀리다가 뭐 이런 등등으로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2000년 4월 27일 날 이제 이 사교육 금지에 대한 모든 규정이 이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자 1항 제1호 등 위헌 제청 사건이 이제 말씀드린 것이 2000년 4월 27일 날 98 헌가 16, 98 헌마 429 이제 이런 것들이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헌마란 이야기는 이제 이 학원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뭐 민사 재판일 수도 있고 형사 재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법률, 이제 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이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물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 법이 좀 위헌이다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그거를 봤을 때 좀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되는 경우에 헌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이 법원에서 기각당했을 때 이제 그러면 당사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위헌 제청 신청을 넣었더니 기각을 당하면 그 기각을 당한 걸 가지고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헌마 사건이고요.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쭉 연루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을 내린 걸로 같고, 뭐 한두 해 심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건 번호 이제 98 헌가 98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년 정도를 이제 심리를 하다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제 결정의 요지는 위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교육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다 철폐되었는데, 결정의 요지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뭐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뭐 요지는 하여튼 자식 교육은 이제 우선적으로 부모가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권리도 가진다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모두 존중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학교 교육에 관한 한 이제 국가는 헌법 제 31조에 따라서 이제 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학교 교육을 관장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유보되지만, 학교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이제 벌써 전제부터가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이제 벌써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학원 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 영역이니까. 그래서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뭐 그래서 헌법적 문제는 뭐 자녀의 인격 발현권, 부모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 책임의 경계 설정에 관한 문제이고, 뭐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 이제 벌써 이제 그 침해되는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지만, 국가가 교육제도의 형성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국가가 원칙적으로는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또 거기 그러면서 이제 또 복선을 깝니다. 그 사교육의 교육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2000년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할 당시에도 이미
자정 능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을 현저히 상실했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회가 자율성을 상실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액 과외 교습을 방지하여 사교육에서의 과외 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이제 이 관련 법의 입법 목적은 입법자가 잠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고기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2000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이제 워낙 이게 사교육과 관련된 어떤 혼탁함이 너무 심하니까 잠정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는 정당한 고객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고액 과외 교습이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과외 교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제 수단을 택하였고 이러한 수단이 이제 입법 목적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이런 것이죠. 이제 아마 당시에는 고액 과외 교습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결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행위에 대여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이제 그 뒤집어져 있는 규율 형식을 취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문제가 된 법률 같은 경우에 사적인 교육에 의해서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고액 과외 이제 교습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를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며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오늘날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문화의 빈곤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 제3조가 실현하는 입법 목적의 실현 효과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반면에 관련 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 및 문화국가 실현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현저하므로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그러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다, 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익의 균형성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이제 다수 의견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 이제 소수의 이제 세 분의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 당시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의 이제 반대 의견은 이제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과외 교습을 전면 허용할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 과외 그 금지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일단 잠정적으로 합헌으로 상태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함으로써 당장 위헌으로 해서 이 법의 효력을 죽이지 말고 잠정적으로 살려주자. 그다음에 재판관 정경식의 반대 의견을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소멸시켜 과외 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곧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 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 교습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이 법률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시키도록 하자. 사실 뭐 한대현 대법관보다 이제 한대현 재판관의 입장은 이제 이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현행 그 당시 법이 위헌인 거는 맞지만 이 사태가 너무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법을 유지시키자라는 입장이시고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이제 정경식 재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뭐 위헌인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법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헌의 소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유지시키자는 부분이고 이제 재판관 이현모 반대 의견은 이제 그 합헌이라는 당시 이제 과외 교습 고액 과외를 금지하는 그 해당 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외 교습은 학교 교육에 종속된 보충 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량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고 그 규제 입법의 위헌 심사 기준은 입법 형성의 합리성이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사교육을 금지시키니까 국민들의 침해되는 당연히 기본권은 너무나 폭넓고 그래서 위헌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이제 이영모 재판관 의견은 이것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학교 교육을 국가가 하고 있는데 사교육이 너무 혼탁해져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학교 교육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좀 굉장히 좀 귀에 들리는 말씀 아니십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진다. 따라서 사교육 금지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의 침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으면 우리가 사교육 규제가 가능하다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 이제 이게 자세한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집 가정주부의 교섭, 뛰어난 예술인의 개인 가해 교섭 등은 이를 허용할 경우 교섭 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개인 교습이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너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고액으로 또 내지는 정명훈이나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수준에 있는 예술가가 이렇게 개인 교습하는 것까지 금지하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하니까 설사 그런 것이 금지돼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성이 작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금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런 개인 교습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이제 이영모 재판관께서 지적을 하신 분입니다. 또 과외 금지 교습을 금지로 인한 공익을 고려할 때 과외 교습을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익 간의 균형을 잇는 것이 아니다. 왜? 전제를 하셨죠. 이영모 재판관께서는 이 사교육 때문에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좀 붕괴되고 있다. 2000년 4월 달에 내가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개인 교습 금지돼서 돈 좀 못 벌고 좀 특별한 예술 교육 못 받는 것이 뭐 대수냐 그런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허용되는 과외 교습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한편. 그러니까 지금 학력이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성적이 떨어져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외 교육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 바깥에서 이렇게 보충 교육을 받는 이른바 보습학원이라는 형태를 주었던 그런 것이죠. 그거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 폐해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높은 개인의 과외 교습에 관하여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합헌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영모 재판관의 반대 의견 요지입니다. 다수 의견은 개인의 고액 과외 교습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뭐 문화국가가 발전이 안 되고 부모와 학생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위헌. 한대현 재판관과 그 다음에 정경식 재판관은 그래도 위헌이긴 한데 이거 사교육 지금 관련된 내용이 너무 지금 혼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살려두고 이제 새로운 입법이 될 때까지는 이 법의 조항이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두 분의 의견이시고 이용모 재판관은 지금 사교육 때문에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보통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깟 좀 개인이 좀 침해당하는 것이 크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어느 분의 의견에 동감하시는지 알겠죠? 자, 2023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시계를 돌리겠습니다. 2000년에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정으로 인해서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은 뭐 사교육에 관한 뭐 폐해가 크고 어쩌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결정이 나온 2000년 이후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2023년, 2020년의 상황에 대해서 이영모 헌법재판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게 지금 사교육의 무슨 교육 기본권 침해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사교육이 혼탁해지고 사교육으로 인해서 완전히 국가 교육 자체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내린 그 진단이 2023년에 사실이 아닌가요? 결론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교육 물죄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사교육이 금지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생과의 현직 교사 비밀 과외, 일타 강사 고액 과외 근절된 적이 없고 50망국 시절에도 피라미들만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법을 어기고 이렇게 과외를 하는데 사교육을 하는데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학생 과외가 허용되고 보습학원 허용되고 결국은 이제 2000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이제 전면 허용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메가스터디 등 이제 학원 재벌까지 등장해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놓고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쉽게 말 쪽을 주는 그런 일까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매일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득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던져주면 그 실마리는 그 구멍은 처음에는 바늘구멍이었다가 나중에는 낙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이 된다. 이 대표적인 게 사교육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도 50망국 때도 다 너나 할 거 없이 많이들 했지만
그래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니까 쉬쉬하고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이게 허용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뭐 재벌 권력에 준하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국가 교육 자체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재학했던 시절이 87년, 88년, 89년이었는데 뭐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리고 제 동생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확실하고요. 대학생 과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뭐 어지간한 친구들은 아마 제 느낌으로는 한 절반 정도 내지는 최소 3분의 1 이상은 이제 대학생 과외는 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1989년도 이제 당시에도 이제 사교육을 좀 근절시키겠다. 뭐 지금도 이제 교육 당국이 매일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뭐 EBS를 통한 이제 그런 뭐 출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EBS에서 이제 학력고사 특강을 좀 해서 이제 그 문제 실제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다루었던 이제 문제들 위주로 뭐 학력고사 문제가 출제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그 학력고사 특강에 출연했던 쪽집게 과외가 89년 당시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고,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수능 특강, 뭐 쪽집게 특강이니까 그 정도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평소 그 당시에 아마 최소 200만 원 이상이 아마 비용이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1989년이니까 아마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화폐 가치는 뭐 무조건 10배 이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시 500만 원이면 지금 5천만 원 이상, 2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당시에도 아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뭐 국영수 아마 세 과목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본 뭐 다른 여타 뭐 비용까지 합치면 아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상류층의 어떤 자제들 같은 경우는 못해도 사교육비가 한 3년 동안에 한 1억 아니면 연 1억 이상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연 1억 정도 생각하면은 총 3억 원인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 강남 아파트 한 89년도에 뭐 1억, 2억 30평이 그 정도 됐으니까 정말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의 사교육이 진행이 됐었다. 그리고 현직 교사 비밀 과외도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하고는 차이가 없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그나마 법으로 이러저러하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액과외가 되어도 하고, 그다음에 학력고사 이제 문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뭐 결과로만 딱 보면 수험 결과로 보면 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사교육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당시도 불법은 불법이었는데 이제 다 한 달에 10,000원, 15,000원짜리 이제 단가 학원을 뭐 영어, 불어, 수학해서 한 총 합치면 한 6개월 정도는 수강했던 거를 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그 정도 비용을 들이고 뭐 대학생 과외를 하던 쪽집게 과외를 하던 결과 수험의 특히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이제 사교육에 도움을 받았던 뭐 친구들과 최소한 뭐 대등한 정도의 어떤 결과를 제가 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사교육에 없이도 그 어떤 경쟁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뭐 대표도 그러한 사람이고 뭐 아마 대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 스스로 실현을 했던 것이죠. 뭐 최근 문제가 되는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방송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내용 한번 보시면 저는 딱 이런 뭐 요즘에 킬러 문항에서 쭉 내용을 봐오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뭐 수험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뭐 책이야 아무리 뭐 먹고 대학생을 한다 하더라도 뭐 책을 아예 안 보진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특히 변호사를 한 다음에 뭐 직업상 할 수 없이 여러 글들을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도 글을 읽고 해석하고 써오는 것이 이제 직업적 훈련을 그래도 만 15년 이상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보면 볼수록 뭔 말인지를 한 번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번을 읽어도 안 되고, 세 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대학 입시에 앞서는 고3 학생들에게 이게 출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이 킬러 문항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공 과목의 석사 이상의 학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왜 이 킬러 문항이 존재하는가를 봤더니 오로지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요즘에 의대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각 과목마다 킬러 문항들이 있으니까 이 킬러 문항들이 다 이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능 시험이 평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킬러 문항을 잡기 위해서 대치동을 비롯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대를 이제 보내고 하자는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스스로 내겠습니까? 돈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러니까 정말 이 킬러 문항들이 이제 학원 강사, 1타 강사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문항이긴 하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수능 시험을 좀 쉽게 내는 것이 조금 사교육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쭉 봤을 때 좋았던 과거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여러 가지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입시 구조에서 그나마 가장 공정했던 어떤 시절을 80년대를 저희가 떠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앞선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가 뭐가 달라졌는가? 과외를 허용했는가? 사교육을 금지했는가? 형식적일지라도 그 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 금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뭐 50대처럼 형사처벌까지 과연 하는 것이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구조 속에서 사교육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2000년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대해서 합헌 의견을 내셨던 이용모 재판관의 말씀, 의견. 지금 이 대한민국 2000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이게 무슨 기본권을 논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국가교육,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기본권 침해니 이런 걸 가지고서 이 법 규정을 위헌으로 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용모 재판관의 이 반대 의견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아직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의 대책은 금지만이 답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